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의 수건인 의대 유치를 위해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에 합의한 건 올해 지역의 최대 성과로 꼽힙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전국이 어수선하지만 양 대학의 통합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권 국립의대는 올해 정부의 공감대를 동력으로 추진됐습니다. 의대를 놓고 순천대와 목포대가 갈등을 빚었던 것도 잠시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며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 현안 차질이 우려되자 전남도는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민생 자체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부 또 국회 우리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통합 당사자인 순천대와 목포대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학 통합 추진위는 장흥에서 만나 교육부에 제출할 신청서를 확정했습니다.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양대학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통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수, 직원, 학생, 지역사회 주민 등이 전반적으로 통합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양대학이 통합에 합의한 신청서는 오는 31일 교육부에 제출됩니다. 이보다 하루 앞서 목포대가 전남도립대와의 통합 신청서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추진위는 교육부가 3개 대학의 통합안을 권고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대통합론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양대학은 의대 정원과 대학 병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양쪽에다 의대를 병원은 어쨌든 양쪽에다 짓겠자고 이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양쪽 다 의대를 지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순천대와 목포대는 내년 1월 중장기 통합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양대학은 체계적인 통합 방향과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순천시가 내년 10월부터 고령자를 위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75세 이상 시민들은 교통복지 카드를 이용할 경우 매월 20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시민들에게 교통복지 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설립 7년째를 맞아 지역 보육 사업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2017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 설립한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그동안 70억 원의 자발적 후원금과 시 출연금을 통해 각종 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은 올해 어린이 1인 1학기 예술교육 지원과 원어민 영어 클래스 지원 등 기존 사업 외에 내년에도 쌍둥이 안심 단체보험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8가지 다양한 보육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4년을 정리하는 기획보도, 이번에는 경제 분야를 살펴봅니다. 미래 먹거리인 2차 전지와 우주항공은 올해 투자가 잇따르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반면 그동안 지역 경제의 주춧돌이었던 석유화학과 정유, 철강 분야는 역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에 위치한 국내 석유화학 4곳의 메이저사 3분기 영업실적입니다. 3, 4 모두 적자입니다.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금호석유화학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나 줄었습니다. 불황의 늪이 깊어지자 기업들은 가동 중단과 매각을 선택했습니다. 롯데케미칼 여수 2공장과 LG화학 여수 SM공장이 멈췄고 다른 공장에서도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이 여파로 올해 산단 지방세 징수액은 반토막이 났고 지역 골목 경제에까지 한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서 20년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 때 그때 한번 5, 600억 정도 감소가 됐었습니다. 한 600억 정도. 근데 이번에는 거의 그 수준에 오버되는 2배 정도의 이제 감소액이 된 거죠.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정유업계도 올해는 정제 마진 하락과 고환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 유입에 철강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면 위기 속에도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는 이어졌습니다. 2차 전지 소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이 율촌산단에 들어서면서 그간 수입에 의존해온 수산화 리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원료의 확보부터 소재 및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모든 과정을 그룹 내부에서 완결할 수 있는 광양내 동호안과 세풍산단, 율촌 일산단은 2차 전지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47만 평 규모로 4조 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세, 법인세가 좀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또 고흥군은 올해 지방권 최초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를 확정지으며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지금처럼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노사 상생을 통한 돌파구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플랜트 노조와 한 대기업이 조합원들의 특수용접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습용 자재 무상 지원에 협력하면서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 여수지부에 마련된 용접 실습장. 하루 일과를 마친 조합원들이 퇴근 후에 집이 아닌 이곳으로 달려와 특수 용접 실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합금 배관, 일명 알로이 파이프를 이어붙이는 특수 재질 용접을 실습하는 건데 일반 용접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무결점의 배관 작업 공정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노조원들이 특수 용접 기술을 익히면 작업 수당이 훨씬 높아지고 사측은 안정적인 정비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특수 용접은 실습 자체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최근 플랜트 노조와 한 대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에 꼭 필요한 용접 기술 고도화에 공감하고 기업은 고가의 실습용 배관을, 노조는 실습 환경을 각각 제공했습니다. 고민하는 차에 산단의 필수적인 용접 기술을 고도화해서 무결점 사업장을 만들어 보자는 GX 칼텍스에서도 흔쾌히 조합의 지지에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고, 특히 특수 용접 실습에만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던 만큼 이번에 한시적으로나마 그 부담이 해소되면서 조합원들의 실습 열기도 뜨겁습니다. 저희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우리의 주 고객인 여수국가산단의 기업들이 원하는 무결점 용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특수 용접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고작 3명씩 순번을 정해 실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데 노사가 같은 의견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길고 긴 불황이 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면서 노사 상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작은 노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섬 지역인 삼산면 2개 마을에 대한 해수 담수화 시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도서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원 공급을 위해 총 239세대 470여 명이 거주하는 소거문도와 초도 등 삼산면 2개 마을에 13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수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소거문도, 초도, 손죽도 등 3개 지역에 대한 실시 설계를 마치고 이달 초 공사에 착공했으며 내년 첫 추경 예산으로 시비를 추가 확보해 내년 4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민생 안정을 위해 1월 한 달간 고흥사랑 상품권 15% 할인을 진행합니다. 고흥사랑 상품권 가운데 지류 상품권은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결제 금액의 15%를 캐시백으로 받고 60만 원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현재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336억 원으로 고흥군은 내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20억 원 늘려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외 비즈니스 센터, 전남 테크노파크가 전남 지역 기업의 수출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구축한 연결망의 이름인데요. 해외 현지의 특산물 판매점이 문을 여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문을 연 진도푸드 판매점입니다. 울금 등 진도 특산물을 사기 위해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해외 비즈니스 센터와 연계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발전 방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남 테크노파크의 해외 비즈니스 센터는 전국 유일 지자체 주도의 수출 지원 시스템으로 세계 29개국 44개 도시에 설치돼 있습니다. 사무 공간을 갖춘 해외 거주 기업체를 비즈니스 센터로 선정해 전남 지역 우수 중소기업들의 현지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바이어 발굴 등 지역 우수 기업의 해외판로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도에 그렇게 신선한 해산물과 농산물과 차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우리 연해주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많은 고객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여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전남 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조사 등을 거쳐 더욱 많은 지역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기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장천동 5통 주민 1동 79만 원, 연양동 현대아파트 101 103동 주민 1동 71만 4천 원, 서면 모아엘가 주민 1동 70만 원, 왕조이동 금당 대림아파트 주민 1동 70만 원, 한영대학교 사회복지전공 동아리 고마움물 회원 1동 62만 8,995원, 순천시 덕연동 금호아파트 678동 주민 1동 62만 원, 금호아파트 135동 주민 1동 54만 5천 원, 52통 주민 1동 50만 원, 고흥군 과역면 과역중앙교회 1동 30만 원, 광양시 용강지구 용강가든 대표 강숙점 30만 원, 순천시 덕영동 13통 주민 1동 30만 원, 16통 주민 1동 30만 원, 청소 리츠아파트 주민 1동 30만 원, 해룡면 상삼 11리 부영 6차 주민 1동 30만 원, 여수시 월호동 금성 휴먼터치빌 입주민 1동 30만 원, 순천시 덕연동 1통 주민 1동 25만 5천 원, 장천동 8동 주민 1동 21만 원, 해룡면 남가마을 주민 1동 21만 원, 서면 임촌마을 주민 1동 20만 원, 학구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돌산읍 굴점마을 주민 1동 20만 원, 한려동 통장협의회 1동 20만 원, 화양면 봉호마을 주민 1동 20만 원, 고흥군 동일면 신초마을 주민 1동 18만 5천 원, 순천시 해룡면 풍덕마을 주민 1동 10만 2,500원, 광양시 진월면 사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선포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남면 대유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서고지마을 주민 1동 10만 원, 광양시 장애인 자람재활센터 조연주 만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광양시의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이 들어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시험 포장에 동당 1,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2동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들어선 스마트팜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2명이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임대해 운영하게 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8년까지 부지 매입을 통해 임대 스마트팜 6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2025 시즌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2월까지 연 인원 5만 5천 명의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로 하고 전지훈련과 스토브리그, 전국대회로 나눠 종목별 학생, 실업, 프로 선수단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2023-2024 시즌에도 동학의 전지훈련팀 6만 5천여 명을 유치해 62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